통신공학을 위한 수학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노트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론 수업할 때 내용들을 보면서 좀 정리도 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 꼭 한 번씩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책을 구입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 번호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60분법은 호도법은 60분법으로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진 않고요. 몇 개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푼 것을 잘 노트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A번을 보겠습니다.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60분법이죠. 자, 우리가 이걸 풀기 위해서는 파이는 180도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3도를 표시하려면 180도를 얼마로 나누시면 돼요? 60으로 나누면 되죠. 60분의 파이. 그래서 요거의 답은 60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C번 같은 경우는 125도. 이걸 어떻게 풀느냐? 이걸 뭐 얼마나 나눠야 될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그럼 1도는 얼마냐? 1도는 결국은 180으로 파이를 나누면 되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180을 양쪽에 나눠주면 1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뭐 하면 돼요? 125로 곱하면 되죠. 125 곱하기 180분의 파이. 자, 5로 약분되겠죠. 5로 약분되면 뭐예요? 30, 15니까 6이 되죠. 그리고 이걸 5로 나눠주면 25. 그죠? 뭐 더 이상 나눠줄 게 없네요. 그죠? 그럼 뭐예요? 36분의 25 파이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죠. 2번. 2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6분의 파이예요.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60분법으로 나타내는 거는 그냥 파이 대신에 180을 써주시면 돼요. 약분하니까 여기 3으로 약분되면 12. 여기는 3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3으로도 약분하면 여기 4분의 10이 되고, 그래서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죠? 이게 이제 각도죠. 각도니까 여기 이렇게, 이거는 뭐 2.5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2번은 바꾸는 방법을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번 보시면 사인 세타가 몇 도라고 했냐면 6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세타가 되고 사인이니까 계모라고 했어요. 계모는 빗분분에 마주보는 거. 그래서 이게 6, 여기 1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건 어떻게 돼요? 36 빼기 1, 즉 루트 35가 됩니다. 요거의 변의 길이가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은 요 세타가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값만 구해보죠. 부호는 신경 쓰지 않고 이걸 어떻게 돼? 6분의 루트 35가 되고 얘는 뭐가 돼요? 루트 3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호 결정만 하면 되죠. 근데 세타가 몇 도라고 했냐면 2사분면이라고 했어요. 2사분면. 자, 2사분면은 어떻게 했어요? 올, 사, 탄, 고. 여기죠. 2사분면. 사인만 양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5.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35분의 1이 되죠. 자, B번 문제는 제가 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했어요. 부 생각하지 말고 직계삼각형 그리시면 돼요. 세타라고 쓰시고 부호는 나중에. 그러면 코사인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 5고 여기 4고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25 빼기 16. 그래서 여기 3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선 하고 지금 세타가 3, 4분면에 있죠? 3, 4분면에 있으면 올, 사, 탄, 고 여기죠. 탄젠트만 양수고 사인은 음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C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요 B번은 뭐예요?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도 풀으시긴 하되 여기 제가 안 풀어준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여라. 자, A번. 자, 사인 3분의 7파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어떻게 2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사인 2파이. 2파이는 뭐예요? 3분의 6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은 건 뭐예요? 3분의 1파이만 남죠? 2파이는 그냥 없애라고 했어요. 없애도 부호나 이런 거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3분의 파이는 60도예요. 자,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냐면 여기 3분의 파이일 때 어떻게 돼요? 2, 1, 루트 3. 그래서 여기가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잠깐만요. 60도죠? 사인 60도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네, 착각을 했고요. 자, B번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풀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C번 문제. 탄젠트 225도.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잘 보시면 보통 180도, 360도 이걸 기준으로 계산해 주시기 좋아요. 180 더하기 45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탄젠트 180은 파이고 45도는 4분의 파이가 돼요.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파이나 2파이 여기 S축에 이게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예요. Y축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래서 S축일 때는 이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호는 뭔지 모르겠고 변하지 않은 게 탄젠트 4분의 파이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에 이제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부호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올사탄고 여기가 지금 파이니까 파이보다 조금 더 크죠? 여기에요. 자, 그럼 어떻게 올사탄고 탄젠트 이 자체가 탄젠트인데 탄젠트 값이 양수니까 이거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요거는 얼마예요? 우리가 특수각이니까 알죠? 1이라는 거를. 자, D번 탄젠트 마이너스 6분의 13파이. 자,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탄젠트 마이너스 6분의 12파이 마이너스 6분의 1파이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탄젠트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요거 그냥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탄젠트는 계모랑 같이 사는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뭐예요? 바깥으로 나가요. 탄젠트 6분의 파이.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6번 문제는 B번 제가 지금 두 문제를 여러분을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꼭 풀어보시고 노트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한 대로 풀이를 하시면 되고 문제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노트에 문제를 간략하게라도 쓰세요. 답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아까 몇 번 문제였냐면 5번 문제 2번 풀어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에 B번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두 개 B번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노트에 들어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평가 기준은 제출을 제때 해야 되고 분량이 중요하고 여러분들 이것은 숙제, 손노동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한 흔적이 있어야 여러분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 삼각함수의 주기를 얘기했습니다. 자, sin x 이거의 주기는 몇 파이라고 했어요? 2파이라고 했습니다. 요 앞에 있는 개수, 요 개수가 여기 1이기 때문에 2파이가 되는데 개수에 의해서 주기가 결정된다. 그래서 y는 지금 a번은 sin 5분의 3파이 3파이가 3x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기는 얼마가 돼요? 2파이 해놓고 여기 앞에 있는 개수를 분모에다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쪽에다 5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3분의 10파이가 주기 t가 됩니다. 주기는 t로 표시해요. 자, 그 다음에 B번은 생략하고 탄젠트는 2파이가 아니고 파이거든요. 반은 줄어들어요. 근데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탄젠트는 우리 신호의 형태는 전형파고 전형파는 사인이나 코사인이 표현되기 때문에 탄젠트는 통신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서 제가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번은 y는 사인 3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요 앞에 개수가 1이죠. 요거는 진폭에 관련된 거고 여기 뒤에 있는 요 숫자하고 여기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사인이라고 하는 그림을 x축으로 y축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기는 뭐만 관련 있어요? 요 앞에 있는 것만 관련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사실 다시 쓰면 사인 마이너스 3분의 1x 어떻게 돼요?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1이에요. 요게 사인에 붙어 있는 값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주기는 얘네들은 그 사인을 이동하는 거고 주기는 여기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파인데 개수를 여기 분모에다 넣는데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가 돼요? 3분의 1분의 2파이 결국 6파이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번 했고요. 자, 2번은 자, y는 마이너스 3 코사인 4분의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돼요. 자, 근데 요게 바로 주기죠. 자, 요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죠? 먼저 주기를 구하려면 주기 t는 2파이 해놓고 4분의 1 그래서 결국 8파이가 돼요. 주기는 길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건 S축으로 얼마큼 이동한 거예요?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코사인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이게 S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뭐 어느 요 정도 약 마이너스 1이면 약 50m거든요. 50m 정도 앞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Y값이 여기 1이었을 거니까 여기 2라고 돼 있죠. 자, 그럼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아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주기가 뭐예요? 88이니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8이 된다. 88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0일 거고 여기 x축, y축. 근데 또 중요한 건 여기 마이너스네요. 거기다 3이에요. 3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얼마란 얘기? 여기가 6이에요. 6. 6인데 y가 이만큼 이동됐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만 끝에 있는 점은 얼마가 돼요?
사실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원래는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플러스 3이어야 되는데 올라갔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는 얼마가 돼요? 5가 되겠죠. 5가. 그렇죠? 그래서 폭이 6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거 보니까 이게 3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 나온 결과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요. 왜 안 되냐면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먼저 y는 마이너스 3 코사인 x의 그림을 먼저 그려서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요거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2만큼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코사인의 그림은 여기 3 코사인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8파이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거의 그림,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 x예요. 요 그림을 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뭐예요? 2만큼 이동하고 여기가 얼마였어요? 원래 마이너스 3이었는데 2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그리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림 그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A번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A번 같은 경우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떤 형태로 바꾸지? 자, 코사인 형태로 바꾸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사인, 뭐 세타, 뭐 여기 마이너스는 뭐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R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해주세요. 여기랑 부호가 틀린데요. 어차피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고 이 알파 값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가 중간에 생길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앞에 A가 있고 요 앞에 B가 있습니다. B. 근데 요 B는 사실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R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보니까 결국은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돼서 루트 2가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루트 2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알파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파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인 알파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죠. 아, 사인이 마이너스를 갖네? 그죠? 그러면 뭐예요? 원래 사인 뭐가 루트 2분의 1이면 얼마예요? 얘가 45도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이게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알파 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결론은 루트 2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은 안 하고 자, C번을 하도록 합니다. 코사인은 뭐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 C번을 얘기할게요. C번 루트 3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루트 요거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자 결국 보니까 뭐예요? 2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써요?
사인 알파는 어떻게 돼요? 알파는 있죠? 요거의 제곱이니까 결국 요거 앞에 있는 개수죠. 2분의 b의 자리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이게 알파는 얼마가 돼요? 60도가 되냐? 즉 3분의 파이가 돼요. 그래서 원하는 값은 2 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합성에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 약속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요 A의 값하고 B의 값은 종류가 보통 1, A나 B나 뭐 어떤 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A가 1이거나 또는 루트 3이거나 뭐 루트 2 이런 걸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 R이 실수, 정수가 되게끔 자연수지 결국 자연수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특수각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수각이 존재하지 않아요. 특수각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알파로만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딱 정해진 문제들이 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고 요거는 제가 숙제를 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보세요. 시험 문제에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14번 문제. 삼각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번 보면 어떻게 됐어요? Y는 2sin x 플러스 코사인 x예요. 요 합성에 의해서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사인 x 플러스 알파예요. 뭔지 몰라요. 뭐 구하자면 구할 수 있는데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얼마예요? 루트 5잖아요. 루트로 이루어진 루트 5가 분모에 들어가는 특수각은 없거든요. 자, 뭔지 몰라도 최대 치수값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예요? 최대값은 루트 5가 되죠. 당연히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D번 한번 보죠. 자, D번은 어떻게 되느냐? 자, D번에는 자, 14번. 자, 문제를 보시면 Y는 3sin 5x 마이너스 4 코사인 5x예요. 여기 똑같은데 함수만 틀린 거죠. 삼각함수가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다는 거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5x 플러스 알파. 뭔지 몰라요? 이것만 계산되니까 이게 얼마예요? 5죠? 최대값은 5,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는데 2번 한번 보죠. y는 사인 2x 플러스 코사인 2x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 2에 사인 2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 자, 여기 뒤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에 의해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사인이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y축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죠. 그러니까 결국 최대값이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되니까 어떻게 돼요? 최대값은 루트 2에서 마이너스 1이 빼진 거고 최소값은 아래로 이동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뭐 중요하진 않지만 자, 풀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프를 그리기엔 쉽지 않고 그럼 직관적으로 계산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 자, 여기 이제 전형파인데 사인이 아니고 코사인파네요. 자, 이 신호는 보통 x로 표시하고 이 신호가 이제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함수이기 때문에 t가 되는 거예요. t는 시간입니다. 시간. 자, 그래서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요런 신호가 있어요. 요런 신호가 있고 주기는 t예요. t. 주기는 t인데 여기 주파수 f는 공식입니다. 이거는 요거고 그 다음에 각 주파수 오메가는 뭐예요? 2파이 f가 공식이에요. 공식. 여러분들이 통신 배웠던 학생들은 다 알 거지만 안 배운 학생들도 외우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자, 이랬을 때 이게 F가 주파수인데 F가 주파수가 1에서 2Hz로 바뀌었을 때 전용파의 모양과 주기는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얘기예요. 자, F가 1에서 2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F가 1일 때는 주기가 결국은 뭐예요? 1이죠. 근데 F가 2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주기가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뭐예요? 주기가 바뀌는 거죠. 주기가 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요거의 형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호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트 정리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론 수업을 들으면서 메모를 해주시면 좋고, 중요한 게 뭔지 표시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계속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연습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를 해주시고, 특별히 제가 요건 숙제입니다 라고 표시했던 문제, 제가 숙제는 많이 안 낼 겁니다. 숙제는 아까처럼 뭐 2문제 3문제, 그리고 그것도 푸는 방식을 설명해주고 비슷하게 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노트 정리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노트 풀다가 연습 문제를 풀이를 쭉 쓰다가 과제다라고 표시해 줬던 거는 박스를 쳐서 여기다가 이거는 과제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다 풀이를 써주시면 돼요.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모든 동영상을 다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트에 정리해 놓고 그 부분에서 이해 안 됐을 때 그 부분만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다 정리되면 제가 노트 평가는 우선적으로 분량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공부를 했다는 얘기는 중요한 거 표시해 놓고 연습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다홍치마라고 좀 이쁘게 깔끔하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깔끔하게 쓴다는 게 깨끗하게 쓰고 뭐 이렇게 저기 뭐 하는 게 아니라 여백을 많이 살려서 풀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형광펜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적절하게 쓰시면 돼요. 물론 노트 평가에 점수 차가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 내거나 불성실하게 쓴 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서 노트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